오늘 저희 초대 손님은 돈말글의 저자이신 정은길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말을 하는 아나운서이자 돈이라는 컨텐츠로 글도 쓰는 작가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책 속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르다. 너무 반가워요. 네. 저는 대부분 저 혼자 제작을 하거나 초대 손님이 있는 경우에도 한두 명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오늘 네. 굉장히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질문 세례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지금 벌써 8번째 책인가요? 네. 와, 진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8번째 책 돈말글을 낸 소감은 어떠세요? 소감은 비슷합니다. 이게 매 책이 소중하고 매 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라고 해서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말글, 돈, 말, 글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 아나운서였다가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이제 일했던 곳을 나와서 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하고 싶은 일을 찾다 보니 나는 돈에도 관심이 많으니 돈에 대한 책을 써볼까 또 해보게 됐고 또 말을 했던 전직을 살리면 나의 컨텐츠도 말이 될 수 있고 또 돈이라는 컨텐츠로 책을 낸 바람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소중하게 갖게 돼서 글도 나의 컨텐츠가 됐네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너는 컨텐츠가 너무 많다. 원래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를 떠올렸을 때 어디에 너를 섭외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돈에 관한 전문가면 뭐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뭐 말에 관해서 너를 섭외할까 하지만 너는 또 다른 것도 하니까 또 애매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를 일단 버리고 이런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그때 추가해도 늦지 않다는 조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뭘 하나를 버려야 되나. 근데 버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이게 다 소중하고 좋아서 가꿨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게 내가 지금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나처럼 다양한 걸 혼자서 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다.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 할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돈말글이라는 컨텐츠를 아예 하나로 묶어서 고유명사처럼 이게 나의 컨텐츠입니다 라는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2016년 12월부터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채널 오디오 클립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아마 이 책으로 엮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하시죠? 지금 또 책 한 편 나왔어요. 네. 그래서 돈말글 이렇게 네. 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은 다른 분들의 조언과 쓴소리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로사님 네. 정보 좀 아는데 그림도 그리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체성이 뭐니? 춘말글.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님 먼저 이야기해 보아요. 저부터요? 네. 네. 일단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정은길 작가님은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경험을 갖고 살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봤는데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저는 또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룬 일장 내용에 좀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돈을 모으려면 뭐 방법보다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와닿았고 무늬만 엔잡러를 탈피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공감이 좀 됐던 거는 내 마이너스 주식 계좌를 봤을 때 종변 상명 짠함? 네. 그 짠함이 처음 와닿으면서 상처뿐인 개미. 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아, 그 부분에서 또 위로를 받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또 2장, 3장에서는 이제 말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도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해줬던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듣는 사람이 귀를 열고 듣게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게 좀 많이 공감하면서 또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좀 됐었고요. 또 글쓰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쓴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었고요. 돈, 말, 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뭐라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다 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아마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 없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다 음.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사님. 야, 오늘 드리머님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포스트보다 더 정돈되고 뭐랄까요? 아무튼 네, 돈말 저 그래 바짝 딱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맞는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살짝 적어봤습니다. 네.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극복 관찰서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경제적 박탈감에 몸살을 앓듯 자책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말을 업으로 삼던 사람이 글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매일 겪는 소가리들이라서 피하고 싶은 감정까지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작가는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달래주고 또 외면하다가 다시 바라보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말을 전하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저는 이 방법들이 가장 슬기로운 존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니까요. 이 책의 부제가 그래도 괜찮은 오늘을 만드는 최소한의 습관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생활 속에서의 많은 고민들과 저자가 찾아본 답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책, 돈, 말, 글이었습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야, 빠숑님은 네.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원래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저를 이제 먼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말 글은 저희가 늘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늘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고요. 그것들을 담담히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단계에 억지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편안하게 다 뭐 돈이든 말이든 글이든 어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 주변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재테크고 이제 엔잡러고 뭐 사이드 잡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그냥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돈, 말, 글을 그냥 꾸준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부동산 투자도 좀 그렇고 주식 투자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떴던 그 컨텐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블로그가 다시 뜨는 네. 거예요. 뭐 한 달에 10만 원 벌기, 30만 원 벌기, 50만 원 벌기. 근데 그것들에서 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컨텐츠의 주제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전달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일장에서 잘 써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 저는 이제 글과 말이 거의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은길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작가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4년 동안 운영하셨던 컨텐츠들이 있어요. 오디오 클립도 있고 최근에 또 유튜브도 하시는데 그거랑 같이 이 책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건 쉽지만 그 안에 고민과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을 때 타결점들 막 욕심껏 했는데 막 뭔가 좌절될 때 아픔들 그런 게 다 담겨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또 한번 일어나셨구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도움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평소 느끼셨던 것들을 너무 잘 녹여주셔가지고요. 담담하게 쓰는 것들도 돈이 되고 말이 되고 글이 되는구나.
그런 네.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다독다독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이 방송을 듣고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5권의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오, 제가 오디오 클립. 출판사에 부탁을 드렸어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저는 딱 첫 번째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 나는 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저는 왜 지키는 것에 집중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내 삶은 무엇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제가 굉장히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이유는 책에서도 밝혔듯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꽤 오랜 시간 살면서 아무래도 내 삶의 책임자는 나구나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모님도 뭐 얼굴을 안 봤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삶을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에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아픔도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솔직한 글을 쓰시면서 그래서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누가 봐도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구나 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느끼는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도 또 공감하기도 하고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네. 근데 돈과 말과 글이 어떤 관계인가요? 나를 지키는데 최소한의 무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저는 돈을 어릴 때부터 되게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많이 비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자산을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회의 비용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술 학원을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굳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만은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기회를 많이 줄수록 내가 더욱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돈이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말과 글은 아까 빠숑님이 하나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같은 표현 수단인데 말이 더 쉬운 사람이 있고 글이 더 쉬운 사람이 있고 혹은 둘 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나를 말이든 글이든 혹은 둘 다를 활용하든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오해도 최소한으로 생기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아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돈만큼이나 중요한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돈말글은 다 다르지만 나를 지켜주는 무기로 수렴을 하고 있고 제가 서점에 가서 봤더니 돈, 말, 글 각각의 주제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아우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귀에 쏙쏙 들어와요. 톤이랑 네. 단어 사용이랑 그 뭐라 그럴까요? 딱딱 끊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참 네. 언젠가 저 배우고 할수 싶다. 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도 되게 설득력 있었고 네. 되게 진짜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다르시네요. 옆에서 오징어가 되는 느낌이죠. 저희끼리 진행할 땐 그래도 저희도 잘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요. 오늘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촬영을 하잖아요. 네. 한 6시간 하고 싶네요.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돈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거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저한테. 앞으로의 목적 혹은 목표가 뭐냐고. 단기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일터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책에서도 밝혔지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제가 천운 스피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갖고 싶다, 사고 싶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분이 그걸 사면 소유가 되면 운영을 왜 하냐고. 그냥 월세를 주면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버는 수익이나 월세 수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부동산 수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만큼 제가 노동으로 버는 수익에 조금 더 소중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돈으로 마련하고 싶은 건 저의 일터입니다. 아, 직전에 나오신 게스트도 베란다에서 편집을 하신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싶으시다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다고 정말 그건 로망인 것 같아요. 저희 네. 집에는 옷방이 없어요. 네. 옷이 많지도 않거니와 그냥 안방에 붙박이장 하나로 부부의 사계절 옷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옷에 관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이유는 각자의 방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방도 너무 이런 작업실화가 돼서 되게 소중한 공간이지만 네. 저 혼자 집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강남에 또 마련하셨었잖아요. 그쵸. 네. 공유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네. 공유 사무실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네. 제가 이 책에서도 밝혔듯이 이 혼자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말하고 싶은 할당량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네. 하거나 식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네. 직장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물론 월급이 소중할 때도 있었지만 동료들과 나누는 수다가 너무 생각이 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혼자 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유 사무실을 갔더니 팀으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외로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를 대자면 좀 조용하게 일하고 싶을 때 공유 사무실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다시 일단은 정리를 했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은 주 작업을 집에서 네.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군요. 오디오 클립도 녹음하고 네. 동영상도 촬영하고 책도 쓰고 또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첫눈 스피치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첫눈 스피치는 1인 기업이고요. 네,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을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오는데 다들 대면 수업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온라인 수업은 가능하고 대면 수업은 조금 더 잠잠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대1 수업이라서 다 됩니다. 어. 수강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짜고 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싶다. 혹은 나는 뭐 격주에 한번 수업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일주일에 2번을 하고 싶다거나 몇 회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설계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네, 그냥 다 됩니다. 돈말글에 대한 모든 것. 다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피치에 관한 수업을 하지만 아주 특별한 독서 모임이라는 수업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왜 다양한 어떤 목적이나 혹은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책에서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맞아요. 어려운 시기를 또 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네. 좀 점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모레는 대학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첫눈 스피치 네. 대표로 그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촬영을 하러 가요. 네, 이런 식으로 방법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스피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대학생이 타깃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 수업에 특화된 수업이나 이제 면접 준비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러 갑니다. 야. 저희 2부에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